안녕하세요. 국내 농구 전문 팟캐스트 에어볼입니다. 저는 루키의 이동환 기자고요.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델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점프볼 민중구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녹음을 시작을 했고요. 원래 6시 반이었는데 네. 저 때문에 1시간 반이 미뤄졌고요. 네. 예, 그리고 민중구 기자 덕분에 뭐 하시는 또 거예요, 30분이 미뤄졌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요, 두 분. 난 하염없이 기다리냐고. 죄송합니다. 뭐 하시는 예,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정석 기자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22일에 모였어요. 2일이네요. 예, 예. 형 투투 축하드립니다. 예? 투투 축하드려요. 투투? 예. 투투가 뭐예요? 형이 요즘 연애를 연애하는데 소문이. 22일째라는. 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진짜 22일 기념으로 돈가스를 먹었다.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예, 저는 솔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또 월요일에 모였고요. 이제 이 KBL이 휴식기였는데 이번 주에 재개가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용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외국 선수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피파 그 이제 아시아컵 예선 관련해서 또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WKBL이 오늘이죠. 오늘을 끝으로 정규리그 일정이 마무리되고 플레이오프에 돌입을 합니다. 지금 우리은행이 우승팀으로 정규리그는 일단은 결정이 됐는데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유영주 감독이 사퇴를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은 아니에요. 내일 한 경기 더 남았어요. 내일. 맞아요. 내일까지. 예, 죄송합니다. 근데 거의 끝났죠. 예, 전혀 모르는데. 사실상 끝났다. 예.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바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댓글. 맞다, 댓글. 제가 잠깐. 전혀 우리 방송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감 잃었어, 형? 지금 헷갈리네요. 방송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아는 게 도대체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길래 이렇게 뭔 소리예요? 농구도 날리고 방송도 날리고. 뭔 소리예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전주 거까지도 조회수가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의 뭐 1만회에 육박을 하는 되게 뿌듯합니다. 구독자도 또 1,000명이 넘었죠. 예, 구독자도 늘어났어요. 저희가 일단 비공개를 해놨는데 일단은 구독자도 소소하게. 1,000명을 돌파해서 네. 이제 저희 에어볼 TV가 드디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채널이 됐다. 예, 눈물 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조만간 신청을 해볼 예정이고, 일단 댓글을 좀 보면은 네. 그 이제 제일 위에 고정되어 있는 민중구님이 여준석 파트에서 연세대전 관련 이야기는 그 경기를 지켜본 관계자 멘트입니다. 착하게 말해 댓글. 예, 민중구님이 평소와는 굉장히 다른 따뜻한 말투로. 그 방송을 돌려보니까 예. 여준석 선수가 말한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민중구 기자 다른 SNS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유독 여기서는 되게 활발해요. 여기가 활동이. 자신의 약간 공간인 거. 나의 집 이런 느낌. 그렇죠. 예, 민주 기자가 되게 행복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댓글에서. 그리고 해나이님이 이제 이 명예썬둥이 최 기자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요. 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WTF 이제 what the fuck이죠. what the fuck K님이 민중구 기자랑 군동기로 실무 생활했는데 여전히 열정적이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진짜 뭐 다 소환되시네요. 해군 선배님이 저한테 선배님이시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또 흥미로운 게 제가 민중구 기자한테 직접 들었지만은 민중구 기자 이 군대 생활 때 굉장히 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죠. 범상치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제 굉장한 군 생활을 보냈죠. 제가 또 그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고 또 해군으로서 저희 해군 선배님이시죠. 둘 같이 해군이죠. 전국에 있는 군대 중에 제일 빡세다는 해군 헌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what the fuck FK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고, 박지영님, 현동환 기자님의 긍정 에너지 방송 언제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닭꼬치 화이팅.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닭꼬치는 뭐냐면 제가 타 방송에서 전자랜드 4위 이내 들어가는 걸 닭꼬치 내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딴 얘기해서. 닭꼬치?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나중에. 예. 예, 그리고 라이나우님이 전체적으로 모틀리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인데 혹시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수비 리바운드 집중력, 공격에서 턴오버 얘기하셨는데 혹시 뭐 두 분은 좀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단점? 뭐 기량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한국 농구 그리고 KBL이 굉장히 좀 다른 리그와 차별화되어 있는 리그잖아요. 대단한 커리어를 지닌 선수들도 사실은 빠르게 적응하기가 어려운 리그고 또 대단하지 않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갑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또 KBL이기 때문에 모틀리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커리어나 기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최상위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혹시나 전자랜드의 그런 어려운 그 복잡한 시스템 농구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게 또 부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G리그 폭격기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워낙 이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여서 KBL 뭐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인드로 만약에 뛴다면은 되게 좀 의외로 고생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랜드 자체가 되게 끈끈한 팀이니까 그렇죠. 전자랜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가주지 못하면서 뭐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룰도 다르잖아요. G리그는 NBA 룰을 따르기 때문에 수비자 3초 룰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피바 룰이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게 은근히 많아서 여기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약간 생각보다 고전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일단 모르겠어요. 이제 시즌 초반에 이제 막 일단 초반이라서 약간 그 의욕적인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그 데본 스캇이랑 그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모틀리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이 선수가 이 NBA 사실 진출 콜업은 조금 이제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조금 이제 주변의 평가가 좀 있나 봐요. 현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랜드에서 상황이 좀 잘 풀리면 좀 더 오래 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전트 통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한국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운동도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금 자신이 농구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조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 그러면 오히려 또 의욕이 생기거든. 우리가 내가 살만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KP님이 6월은 6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예, 제가 이 발음을 6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6월 가지고 6월. 그리고, 네, 정확하게. 예, 그리고 월요일을 그러니까 월요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월요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습관이에요. 예. 젊은 보수. 예. 젊은 보수라니요. 대구의 남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전트 MJ 크크크 MJG 크크크 이렇게 또 신진규님이 이렇게 또 이제 유명해졌더라고요. 민준 기자. 뭐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그 에이전트 MJG 이렇게 하면서 민준 기자의 어떤 기사가 또 나오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댓글들 보면은 민준 기자가 이제 지난주에 여준석 선수가 드래프트 나왔는데 안 뽑으면은 그 팀은 병신이다. 이 얘기를 해서 다들 이 쌤 표현에 다들 깔깔 웃으시고 계십니다. 예, 누가 병신이 될까? 진짜 병신이 나올까? 제가 또 실언을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반성했습니다. 예, 너무 표현이 세지 않았나. 예. 그래서 해나이님이 민준 기자님 매운맛 센 듯 행동하시지만 알고 보니 금사파시다. 사랑이 넘치는 민 기자님. 예. 또 초반이라서 또 약간 조절하네. 예, 조절하네요. 예.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또 미주 기자가 지금 약간 늦잠 자서 늦었기 때문에 텐션이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댓글 주셨는데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좀 읽어드렸고 다음에도 저희가 댓글 소화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소화하도록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에런 헤인즈, 자레드 설린저 이야기 좀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WKBL 이야기까지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에런 헤인즈는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다루긴 했는데 다시 이따가 다루고, 자, 자레드 설린저가 오늘 입국을 했나요? 어제 입국을 어제, 했나요? 어제, 네, 어제. 어제죠. 21일 기준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현재 뭐 기사는 따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입국을 했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 이제 행선지가 윤곽이 나와 있죠. 민중 기자가 또 기사를 좀 쓴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민중 기자? 먼저? 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안양 KGC 인삼공사의 새로운 대체 외국 선수로서 입국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입국을 했고 자가격리 2주를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좀 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크리스 맥컬러가 들어왔던 경로 그리고 과정이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인삼공사 측에서도 이제 대체 선수가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될 선수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크리스 맥컬러 그리고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둘 중에 한 명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내부적으로도 갈리고 또 외부의 시선에서도 분명히 갈리고. 그러니까 팬분들은 지금 사실 자레드 설린저가 들어오는 것만큼 더 관심사이신 게 이제 누가 나가냐.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또 제가 또 커뮤니티를 여러 커뮤니티를 다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맥컬러의 부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렇죠. 안 좋게 생각하셔서 맥컬러가 나가야 된다라고 반응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인삼공사의 내부에서도 지금 반반이에요. 맥컬러가 가야 된다. 라타비우스는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과, 이제 라타비우스는 센터인데, 빅맨이 왔는데. 네, 설린저도 빅맨인데 맥컬러는 센터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농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죠. 한 들인가요? 분인지 들인가요? 그 들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약간의 혼란을 주기 위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KGC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네. 분분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생각이 좀 다르시고, 이거 관련해서 뭐 이제 선수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코칭 스태프가 결정하는 거지만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일부 선수는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도 그렇고 나는 포워드 용병이랑 좀 잘 안 맞는다 라고 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그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그 내부에서도 굉장한 이 빅맨 외국 선수와 포워드 외국 선수 간의 그런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안 그래도 심한데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니 더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설린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동환이 형도 그때 중구 형이 물어봤을 때 동환이 형이 그랬잖아요. 역대급 커리어의 남자다. 그렇죠. 일단 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KBL에 온 외국 선수 중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수준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선수기도 하고. 그 1라운더가 있었나요, 근데? 오카포가 2순위였죠. 신인왕 네. 출신의 오카포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오카포 다음에 네임밸류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NBA에서 거의 한 3시즌 동안 평균 10점,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했었던 선수고, 거의 풀타임 주전으로, 물론 그때 보스턴이 좀 빅맨진이 약하긴 했는데 그랬었고, NBA를 보신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선수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얼클락보다 훨씬 높아요. 보스턴은 7번. NBA 2K14를 지금도 하는 저에게 있어서 자레드 설린저는 굉장한 보스턴의 심장입니다. 보스턴의 심장이다. 저 딱 그때 뛰었어요. 맞아요. 보스턴에서. 리빌딩 할 때 보스턴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선수였는데 NBA에서 부상으로 커리어가 애매해지면서 제 기억엔 토론토 거쳐서 그냥 애매하게 토론토. 끝났고 중국 리그 뛰다가 최근에는 뛴 적이 없죠. 그렇죠. 지금 커리어가 그러니까 공식 리얼 GM 사이트로 보면은 공식적인 커리어는 지금 18-19 시즌인가요? 그때 이제 선전 12 선전에서 뛴 게 마지막이고 이때도 15경기만 뛰었으니까 사실상 지금 제가 에이전트 그러니까 설린저를 데려온 에이전트 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상 뭐 2년이지만 사실상 1년 반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물론 그 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TBT 더 바스켓볼 토너먼트 같은, 그러니까 그게 미국 내에서의 약간 사설 농구 토너먼트 리그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맥컬러 선수도 이렇게 팀을 이뤄서 뛰고, 근데 되게 상금 자체가 아마 1등이 거의 10억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대륙이잖아요.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그런 스케일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되게 이 선수들이 이제 따로 팀을 모아서 팀을 짜서 되게 토너먼트를 치고 이런 거는 좀 꾸준히 뛰었나 봐요. 그래서 뭐 몸 관리는 일단은 좀 잘 돼 있다라고 지금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렇게 돼 있고 체중도 감량이 좀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썰린저의 그 에이전트가 전에 그 마이클 조던의 에이전트를 지내신 그 폴크? 마이크 폴크인가? 데이비드 폴크라고 예. 코치 K 이름 알아요. 시세스키의 그 감독하고도 이제 에이전트인 이 굉장히 유명한 에이전트인데 그분이 이렇게 썰린저를 좀 추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괜찮다 썰린저가 약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설린저 영입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국 쪽 에이전트 한 번 더 거쳐서 하는데 네. 이번은 거의 뭐 직접 협상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거의 그런데 네. 이제 그러니까 추천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네. 협상 과정에서는 이제 국내 에이전트가 이렇게 그래도 네, 마지막에 있었고 일단은 KGC의 그 대체 외국 선수 후보 한 5명 중에 이제 김승희 감독님의 픽이 썰린저였다. 5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4명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근데 그쵸. 김승희 감독이 딱 꼽으셨는데 이제 얘기로는 그래도 김승희 감독님이 뭘 좀 보셨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좀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약간 의외였대요, 썰린저 픽이. 왜냐면은 어쨌든 그 신 기간도 있고, 그렇죠. 당장에 보여준 게 없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좀 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력이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를 픽했다는 거는 김승희 감독님이 뭔가 보신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일단은 사이즈 좋고 뭐 손목 스냅 그러니까 슈터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굉장히 좋다라고 이 데이비드 폴크 에이전트도 그렇게 약간 칭찬을 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에이전트 분의 생각인데 이제 오세근이 건강해서 뛸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약간은 그 사이먼과 비슷하게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NBA 시절에는 그 아까 동환이 형한테도 말했지만 외곽 슛을 거의 안 던졌는데 제가 지금 TBT 유튜브에서 TBT 토너먼트 영상이랑 그다음에 그 2017년에 고양 오리온하고 그 썸머 슈퍼데이에서 붙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맥클린이 있던 오리온하고 붙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종종 나와서 슛을 던지거든요. 외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 사이먼처럼 쓸라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은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들어갈 안에서 해줄 때는 해주되 한 번씩 나와서 던질 수가 있는 그런 느낌. 괜찮네. 네, 만약에 이게 잘 풀린다면 이 선수가 이제 기량이 유지가 돼서 잘 풀린다면 그럴 것 같고 진짜 근데 형들이 말했던 대로 누굴 교체할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자가 격리 중이니까 앞으로 2주가 남아 있고 13일이죠. 정확하게 어제 13일이 들어왔으니까. 남아 있고 13일 동안 고민을 좀 해보고 사실은 맥컬러 때도 왔을 때 KGC가 결정을 확실하게 안 내리고 아직 뭐 안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랑은 미묘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그때는 모두가 다 얼클락이 바뀔 거라고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일부 그때는 뭐 얼클락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KGC 인삼공사 내부 쪽에서 나온 소스였지 외부에서 봤던 시선들은 다 얼클락이 바뀌겠지라는 시선들이 짙었죠. 왜냐면은 포드형 외국 선수를 2명을 데리고서는 시즌을 운영하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애매해요. 이번에 애매하다. 왜냐면 또 썰린저랑 라타비우스가 같이 뛰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외부에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맥컬러가 뛰었을 때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오세근이 건강하다라는 가정을 필요한 거는 오히려 저는 맥컬러가 뛸 때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맥컬러가 뛰었는데 오세근이 건강하지 않다. 혹은 오세근 외에 뭐 누구죠? 한승희, 뭐 김철욱 이런 선수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하다못해 양효종이 뛴다고 하더라도 양효종 선수가 어쨌든 형이 기사로 썼지만 휴식기 끝나고 무조건 돌아오는 거를 지금 전제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김승희 감독님이 한창 그 완전체가 됐을 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싱글 포스트, 더블 포스트.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싱글 포스트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맥컬러가 뛰고 양효종이 뛰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 라인업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김승희 감독님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대권에
우승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더블포스트가 운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세근이 중심을 잡고 그 옆에 이제 파트너가 라타비우스 혹은 라타비우스가 돼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빅맨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맥컬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긴 하죠. 그럼 최영석 기자는 뭐 이건 저희의 의견이지만 음. 맥컬러가 바뀌는 게 맞다? 만약에 본인이 KGC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KGC라면 아니면 네. 지금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야. 본인이 김승희 감독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맥컬러를 바꾸겠다. 민중국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개인의 의견. 지난 그러니까- 시즌에 맥컬러 퇴출설을 가장 먼저 기사화한 기자로서 또 궁금하거든요. 예. 또 다시 퇴출을 예상할 것인가 그 다음 또 다시 예. 저는 의문이 드는 건 김승기 감독님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그 뭐랄까 자기의 선택을 한번 번복할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만 보면은 저도 라타비우스 윌리엄스랑 자레드 설린저가 같이 팀에 있어서 이제 25분, 15분, 30분, 10분 이렇게 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세근 선수가 예전 같지 않고 사실 KGC 인삼공사 지금 현재 문제는 백코트에 있는 게 아니고 프런트 코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김승희 감독님은 맥컬러를 자신이 선택해서 데려온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맥컬러를 증명을 해야 되죠. 예,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잖아요. 예. 그걸 자기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음. 제가 아는 김승희 감독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거를 이번 시즌 내에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은 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또 계약 마지막 해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보여줘야 중요한 되잖아요. 시즌이죠. 네. 예. 자기의 선택을 꺾고 뭐 이게 팀을 위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굳이 자기가 이렇게 세운 뭔가의 그런 가치관을 깰까? 어차피 마지막 시즌이고 자기가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남자라면 뭐 아니 형색은 뭐예요? 그럼 내 생각은 이제 라타비우스랑 같이 이렇게 네. 자레드 설린저랑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근데 또 이제 김승희 감독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라타비우스를 설린저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느낌이 그렇게 드네요. 저도 네. 저도 만약에 김승희 감독님의 의도가 담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도 라타비우스. 왜냐면 맥컬러는 갈 것 같아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교체가 되잖아요. 음. 제 시즌 전 공약은 지켜집니다. 둘 다 먼저 소름 돋는 가장 이 먼저 근데- 교체되진 않지만 그렇죠. KT가 다 KT가 먼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2등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다 맞춘 거죠. 굉장히 카이저 수준. 역시 민중 원주 DB는 6강을 가지 못한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건 봐야 되잖아요. 가능성이 좀 예.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본인 자랑을 농담이고요. 예.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 또 하나 좋습니다. 뭐였죠? 그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전자랜드가 6강 간다 아니었어요? 전자는 6강 갑니다. 예. 이거는 아유. 뭐 맞출 것 같네요. 예. 거의 뭐- 웬일이요? 오 거의 예. 거의 뭐 신내렸어요. 거의 대단한데요. 뭐 예.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 날 데려가지 않고. 예.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두경민 MVP랑 걱정 마요 형. 저 김실의 MVP 찍었어요. 그렇죠. 예. 김실의 MVP, 삼성 서민수 MIP, 예, 삼성 6강. 삼성 6강, LG 4강. 기가 예. 막히네요. 기가 막혀. 장난 아니죠. SK는 우승 못한다. 그거는 맞춘 것 같아. 그래도 예. 아주 좋습니다. 하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린저 얘기를 했는데 설린저의 교체 자체, 그러니까 설린저 영입 자체는 제가 듣기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발표를 하는데 구단이 근데 이제 누구로 바꿀지는 아직은 이제 그 후에 결정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예, 일단 뭐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 예.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데이비드 폴크 그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가 추천할 남자면 적극 추천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설린저가 진짜 어떤 스타일일지 너무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NBA 있을 때는 진짜 약간 덩어리 같은 엉덩이 되게 예, 뻥뻥 진짜 덩어리 같은 어떤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을 때도 약간 하이로 게임하면서 골 밑에서 가볍게 받아먹는 걸 되게 잘했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고 골 밑에서, 그러니까 되게 좀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의외로. 맞아요. 예, 몸에 예. 비해서 되게 동작이나 이런 게 예. 유연하더라고요. 유연하고 영상 되게 보니까. 센스가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운동량이 막 좋진 않은데 맞아. 근데 지금 살을 일단 많이 뺐다고 하니까 이거부터 좀 많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최영석 기자 말한 대로 외곽에서 던지는 농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것도 변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밖으로 나와서 던지기만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골 밑에서 좀 비벼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본 게 2017년 9월, 2018년 뭐 여름 막 이때니까 사실은 그쵸. 어떻게 변했을지를 감은 안 잡히는데 음.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스턴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농구 자체가 볼을 잡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동환 형한테 막 계속 설명한 것도 그 지금 현 시점에서 클리브랜드 시절의 그 드러먼드처럼 빅맨이지만 하이에서 피딩도 하고 뭐 안으로 엔트리 패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근데 그게 저는 중국 농구의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거를 확실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은 중국 농구에서 뛸 때는 굉장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볼 잡고 넣어주고 약간 뭐 어시스트도 하고 이것저것 막 많이 하려는 스타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직접 치고 나가서 코스트 투 코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NBA에서 못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솔직히 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낮은 레벨의 리그 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롤이. 그렇죠. 예, 뭐 NBA 랜스 스티븐스도 뭐 예. 마이클 조던 놀이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미국 가 있지만. 근데 또 KGC는 뭔가 이 어쨌든 변준형 이제도가 있어서 네, 거기다 어떤 스크린을 많이 서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팀이 진짜 딱 최영석 기자 말하려고 했지만 정해진 어떤 플렉스 오펜스나 뭐 이런 이게 패턴이 있어서 그 안에서 움직여주길 또 원할 것 같거든요. 김승희 감독 스타일도 좀 그렇고 본인이 요구하는 역할이 확실하고 거기에 맞춰주길 원하니까 외국 선수가 뭐 수비든 공격이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적응이 될 것인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중국 리그는 사실 모든 팀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거의 2m 10에 가까운 장신 빅맨들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선전 그쵸. 거기도 엄청 큰 중국 선수 한 명이 옆에 있고 그렇게 그 옆에서 뛰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삼공사의 오세근 선수가 썰린저가 엔트리 패스를 준다고 해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오세근은. 그렇죠. 그거를 뺏기지 않으면 다행일 뿐 골밑 시도조차 못하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너무 슬프네. 사실 지금의 오세근에게 그런 걸 바라기는 좀 애매해서 썰린저가 좀 스타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중국 농구 스타일에서의 그런 피딩이나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한국 농구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한번 생각을 그건 네. 딱 시그니처 부분이 있더라. 포스트업 치고 나서 원레그 페이더웨이 하는 거는 그거는 NBA 시절 옛날부터 있어요. TBT 뭐 여기 서머 슈퍼데이 다 12 다 그건 가더라. 무조건 포스트 둥둥 치다가 원레그로 딱 페이더 한번 탁 던지고. 뭔가 이 수비수와의 폭이 넓지 않은 페이더웨이인데. 맞아.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주무기로 썼었던 것 같고. 뭐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지난주에 저희가 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에런 헤인즈가 이제 자가격리가 끝났고요. 이제 그 팀이 어느 팀이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알려졌죠. 예, 현대모비스라는 점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할 때도 그 접촉한 팀도 사실은 현대모비스였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확실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기사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뭐 이제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인즈가 오늘이죠. 2월 22일 아침에 자가격리가 끝나고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현대모비스 이제 이 훈련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낼 거라고 해요. 예, 이 기간 동안에 교체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모비스는 사실은 24일에 그 이제 울산에서 KT와 그 휴식기 이후 첫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헤인즈가 합류하기 전에 먼저 내려갔어요. 지금 예, 먼저 내려가서 이 경기 치르고 바로 올라와서 그러면 결국에는 25일쯤에 유작 감독이 헤인즈와 만날 예정이고요. 헤인즈를 보겠죠, 용인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헤인즈의 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교체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는 그렇게 됐고 어떻게 들었어. 바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사라도 썼지만은 일단은 이거는 헤인즈가 본인이 먼저 좀 오고 싶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헤인즈가 입국하기로 한 다음에 맥클린의 경기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현재로서는 뭐 안 바꿔도 되고 보고 괜찮으면 바꾸고 약간 거의 그런 스탠스예요. 예, 그런 스탠스고 그래서 일단 맥클린이 지금 이제 뭐 수비에서 잘해주고 있지만 또 헤인즈는 헤인즈만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에서 정말 뭐 맥클린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맥클린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좋은 선수고 이제 노련하고 또 현대모비스 뛴 적도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변수는 일단 이 선수가 또 1년을 쉬었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몸 상태를. 심지어 많이 넘었잖아요. 네, 나이도 많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큰 수술도 한번 했었잖아요. 무릎 그 수술 그쵸. 또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 몰라요. 그래서 막상 보고도 그냥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을 못 찾겠어요. 예. 계약을 안 하면 다른 데서 뭐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죠. 가능성이 지금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게 오피셜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DJ 존슨을 영입한 KCC가 계약을 파기하고 예. 헤인즈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DJ 존스만 좀 되게 안쓰럽네 그러면. 그러네요. 그게 헬막은 친구네. 헬막을 치고. 지난주에 이제 막 경기 끝나서 이제 막 합류했는데. 훈련 막. 예. 뭐 프로의 세계라는 무대한 법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KCC의 만약에 그런 팀의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승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헤인즈가 그 어떤 3옵션의 연봉만 어느 정도 수긍을 한다면 사실은 타일러 데이비스 라거나 에런 헤인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돈은 문제가 안 돼요. 돈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KCC입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자청해서 오기도 했고. KBL에서 KCC에게 돈 얘기하는 팀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송교창 FA 얘기할 때도 예, 사실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KCC가 뭐 이 자신이 있잖아요. 이런 머니 싸움에서는 그렇죠. 이 팀은 예. 농구계에서의 KCC는 거의 예. 뭐 뉴욕 양키즈예요. 예, 뉴욕 양키스, 네. LA 레이커스 같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악의 군단이죠. 예. 아니, 악의 보통 제국. 악의 제국이죠. 아니, 그만큼 좋은 화려한 멤버 멤버를 가지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예. 말 실수할 뻔했다. 악의 군단이라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인즈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늦어도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구단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다 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헤인즈가 입국할 때부터 현대모비스 구단과 얘기를 해서 합류 후에 일주일 내로는 결정하기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에는 뭐 이게 오피셜하게 발표는 안 나 있을 수 있겠지만은 구단은 이미 헤인즈 측에게 계약하겠다, 계약하지 않겠다를 이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 다른 얘기를 좀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이번 시즌에 진짜 대권을 노리는 팀이 됐다면 그리고 대권을 노릴 생각이 있다면 저는 100% 교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맥클린으로는 한계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볼린 스탯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에서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고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맥클린이 부진했던 시기가 좀 길었고 좋아진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휴식기가 이제 길고 그 다음에 맥클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물음표는 굉장히 커요. 거기에 맥클린이 지금 현재 공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완전히 상대를 꽁꽁 묶는 지금도 수비가 좋다 뭐 선수들이 의지를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진 않아요. 맞아.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느낌일 않잖아요. 뿐이야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으며 이거에 대해서 뭐 유지학 감독님이나 선수들이 뭐 얘기하는 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겠지만 저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대모비스가 농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은 맥클린이 잘해서 농구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대모비스 자체가 농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우승을 위한 승부를 봤을 땐 맥클린처럼 아예 지금의 무색무취한 느낌이 아닌 어쩌면은 수비가 안 되더라도 공격에서는 뭐 보여줄 수 있는 물론 그 몸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하에 몸이 된다는 전제하에 헤인즈를 선택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 민중 기자는 헤인즈 네. 영입이
그래도 유력해 보인다. 우승을 위해서라면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겠죠.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헤인즈라는 존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맥클린으로는 대박은 못 칠 것 같아. 대박 못 칠 것 같아. 네, 쪽박도 아니겠지만 네, 중박 정도? 한계가 있죠. 네. 지금 이제 예전 같은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우승을 갈 거면 헤인즈로 가고 만약에 그치. 우승 어쨌든 리틀링 단계이기 때문에 올 시즌 우승이 아니라 내년을 바라볼 거면 맥클린으로 가서 상관없는데 그렇지. 길게 볼 거면 맥클린이 훨씬 낫죠. 당장 올 시즌에 우승에 한번 발을 담그겠다. 음흠. 그러면 헤인즈로 가야 된다. 근데 헤인즈는 약간 신용카드 같은 존재예요. 네. 신용카드. 네. 예. 또 비유 나왔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비유 잘못한 것 같아. 너무 궁금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굉장히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헤인즈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비유를 좀 해볼게요. 모비스랑 KCC가 예전에 양동근 선수와 호프를 트레이드하면서 KCC는 현재를 얻었고 모비스는 미래를 얻지 않았습니까? 10년을 얻었지. 네. KCC는 1년을 얻었고 현대모비스는 10년을 얻었어요. 10년이 뭡니까? 20년을 얻었죠. 근데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헤인즈를 교체해가지고 우승까지 도전을 하는 거는 저는 단기간 1년 딱 1년 봐요. 이번 시즌. 근데 맥클린을 통해서 맥클린으로 계속 장기간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맥클린을 그들만의 도구로 재료로 쓰면서 팀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원한다면 대신에 우승은 못할 것 같아. 나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 맥클린은 절대 우승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무색무취해. 느낌이 없어. 느낌이 있어야 우승할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우승했던 모든 팀들 보면은 무색무취한 외국 선수를 데리고 우승한 팀이 단 한 팀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는 말이지. 맥클린을 통해서 국내 선수들의 응징력을 다지고 뭔가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 그 수비에 대해서 희생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도구로서의 그 가치가 높다면 저는 맥클린을 계속 가는 게 맞고, 근데 우승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그냥 우승으로 딱 때려박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헤인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헤인즈로는 팀의 미래까지 생각할 수는 없죠. 왜? 그를 위해서 많은 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약하더라도 단기 알바죠. 뭐. 그렇죠. 헤인즈는. 네. 딱 올해 딱 빡 뛰고 그냥. 근데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굳이 그런 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시즌에 굳이 우승을 안 하더라도 그들은 실패가 아닐 텐데요. 그런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게 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근데 뭐 지금 2위니까 욕심이 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네. 거면 또 왜냐면- 인정이야. 왜냐면 어쨌든 지금 올 시즌에 일단 션롱이 대박을 쳤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션롱하고 어쨌든 재계약을 염두를 해두더라도 그거는 션롱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요. 될지 안 될지 빠그라들지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션롱 같은 선수를 또 데려온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그러니까 올 시즌에 우승을 향해서 달릴 만한 여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면 우승하기 위해서는 형 말대로 그 최적의 외국 선수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일단 션롱이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동환 형이 좋아할 만한 카드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좋지 않을까요? 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침 1위 라이벌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 KCC이기 때문에 또 그들 간의 약간의 그런 뭐 트레이드도 자주 하지만 라이벌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가의 라이벌이.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헤인즈가 지난 시즌 정도 상태만 되면은 현대모비스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긴 해요.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하죠. 이 외국 선수진의 어떤 레벨 자체가. 예, 지금 KCC가 타일러 데이비스 좀 안 좋아졌다고 하지만 데이비스 라거나 이게 너무 강력하고 지금 전자랜드도 뭐 지금 무서운 조합 만들었고 솔직히 오리온도 데빈 윌리엄스가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무서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플레이오프를 생각하면은 진짜로 뭔가 한 방에 있는 선수들 2명으로 가는 게 좀 현실적으로 더 오는 선택이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맥클린 선수를 무시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과거에 보여줬던 그런 기량들을 지금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비형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 근데 에메카 오카포처럼 확실하게 수비로 뭔가를 보여준 선수도 아니고, 저는 맥클린이 있었을 때 그 코트 마진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5라운드 지나서 6라운드 갔을 때는 과연 그게 그냥 무색무취한 느낌으로 남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보통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약간 그건 거지. 그 이현민 선수도 사실 그 버논 맥클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약간 그런 뉘앙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션롱하고 서명진의 조합은 확실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잘 나갔던 주요된 공격 루트라면 그러니까
벤치 구간이 사실은 KBL은 모호하지만 그래도 맥클린이 뛰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현민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그냥 유지 혹은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치면 근데 그 두 선수 간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좀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 해야 되는데 맥클린의 그 활동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고. 제가 느끼긴 그랬어요. 왜냐면은 수비 좋다는 인정하는데 공격에서 뭔가 되게 뻑뻑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왜냐면은 거기서 풀어줘야 맥클린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이제 톰 리버키가 굴러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굴러가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오히려 이 맥클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건 이현민이라면 장재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재석. 솔직히 지금 4라운드부터의 장재석, 특히 후반기의 장재석은 거의 이승현 제외하면은 KBL에 장재석보다 잘하는 선수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내 빅맨 중에. 솔직히 저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쭉 봤거든요. 근데 장재석이 그 정도로 후반기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요. 근데 그쵸, 잘하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는 되게 명백해요. 이거는 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맥클린이 나옴으로써 이 선수가 기본 사이즈랑 높이가 되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외국 선수를 이전에 간테이스 때처럼 자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맥클린에게 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장재성은 국내 빅맨과 매치업이 됨으로써 공격하기 굉장히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좀 이제 노력을 한 부분까지 드러나면서 후반기 득점력이 좋아졌고 제가 봤을 때 장재석이 벌써 이 페이스를 이어가면은 솔직히 식스맨상 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반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잘하고 두 있죠. 분은 보셨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헤인즈가 온다. 그렇게 되면 매치업이 간티스 때랑 또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수비형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헤인즈는 뭐 이제 노장에다가 이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뭐 예를 들어서 KCC다. 그럼 송창용 같은 선수를 헤인즈에게 붙여버리고, 예 그리고 라거나를 장재석에 붙인다. 그럼 장재석 후반기 좋았던 퍼포먼스 또 지워질 수 있어요. 외국 선수와 매치업이 되면은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또 잃는 게 생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모비스 입장에서 장재석이 한창 좋은데 이 퍼포먼스를 유지시키려면 어쨌든 빅맨인 맥클린이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맥클린 공격력 안 좋은데 정작 올해 장재석의 공격력 많이 물오른 장재석 공격력 극대화하려면은 맥클린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재석 맥클린 조합의 어떤 득점력, 장재석 헤인즈 조합의 득점력 과연 뭐가 좋을까? 이게 의외로 장재석 맥클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현대모비스가. 근데 예. 그게 정규리그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전 플레이오프 때는 장재석 선수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또 완전 다른 네. 무대니까. 왜냐면은 단기전에서 집중적으로 한 선수를 공략했을 때 때려 먹을 수 있는 전술 전략을 가장 잘 세우는 곳이 또 KBL이거든요. 단기간 동안. 장재석 선수 공격력이 뭐 대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수 막는 거 방법은 뭐 많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지금 퍼포먼스는 정규리그를 여러 팀이랑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집중적으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장재석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도 인정이고 근데 뭐 플레이오프에서 장재석 선수가 매 경기 15득점 이상씩 해줄 수 있지. 증명된 적이 없죠. 그러면 MVP. 그러면 현대모비스 우승하지. 그러네 진짜. 그러면 현대모비스 15득점은 좀 많이 간 것 같고 10득점 정도만 해줘도 사실 장재석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근데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글쎄요. 되게 궁금하긴 해요. 예,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승부를 보고 싶으면 헤인즈는 단기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선수잖아요. 몸이 된다면. 근데 장재석 선수는 단기간에 막을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맥클린은 사실 안 막아도 되는 선수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래도 안 막아도 돼요. 골 밑에서는 거의 마무리 되게 좋아졌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안 막아도 돼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맥클린과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좀 딥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뭐가 좋은 선택인가? 근데 예. 이거 재밌네요. 근데.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결국에는 헤인즈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냐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해요. 몸이 어느 정도 네.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비스 구단도 지금 확신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헤인즈가 본인 뭐 SNS도 영상 좀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뭐 너무 화질도 그렇고 그렇죠. 알 수 없어서 진짜 그래서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건 정말 헤인즈가 어느 정도 모습을 이 목요일에 울산에서 돌아온 이 현대모비스 코칭 스태프에게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재석이랑 헤인즈랑 같이 뛰었나요?
모비스 아니 그 KT 아니 오리온스 때 오리온 있을 때 그때 뛴 적이 우승할 때 우승 같이 시즌에 같이 뛰었나요? 같이 뛰었나? 제 기억이 헷갈리네요. 우승 시즌 때 장재석 선수가 왜냐면 뛰었나? 그때 조잭슨 얘기를 그때 했었으니까 같이 뛰었던 그러면 것 같이 뛰었을 같은데.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오리온 출신 몇 명? 그러면은 예, 그때 그렇습니다. 장재석이 퍼포먼스가 저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음흠. 만약에 헤인즈가 물론 그때 헤인즈는 아니지만 근데 헤인즈랑 뛰게 되면 그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트에 있을 때는 장재석이랑 뭔가 시너지 낼 수 있는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냥 간트는 솔직히 슈터였으니까 이 선수는. 근데 헤인즈는 건강하기만 하면은 2대2가 돼요. 그래서 장재석 헤인즈의 어떤 2대2, 헤인즈가 핸들러하고 장재석이 스크린하는 2대2 게임 옵션도 가능하고 그리고 함지훈 헤인즈가 같이 섰을 때도 뭔가 다채로운 2대2가 가능했잖아요. 함지훈 핸들러로 쓸 수 있고 헤인즈를 핸들러로 쓸 수 있고 헤인즈가 건강하기만 하면 예. 건강하기만 예, 하면 뭐 헤인즈는 다 활용 가능성 훨씬 높은 선수니까. 그렇죠. 예, 그런 흥미로운 12분, 11분 정도만 뛰어주면 되니까 사실. 맞아요. 예. 아, 숄롱이 최고인데 뭘 지금. 그렇죠. 근데 또 누구 그런 봐? 건 있어. 션농이 예. 멘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선. 그러니까 이 션농이 이 멘탈 때문에 경기를 망치는 날에 현대모비스가 뭐 이제 맥클린 수비력으로 이긴 경기들이 있었지만은 디비전도 19점 차를 뒤집었고 근데 그때도 공격은 이현민 장재석이 다 해줬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현민도 무리를 한 감이 있고 진짜 힘을 다 짜낸 거고 장재석도 오버페이스를 나름 한 건데 결국에 길게 봤을 때는 몸 상태만 괜찮으면 헤인즈가 있는 게 어떤 션농의 멘탈 보험, 션농이 멘탈로 경기 그르쳤을 때 헤인즈가 있을 때 공격을 더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옵션이긴 해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증명이 된 부분과 증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울질을 하는 거죠. 네, 지금 시즌 정규리그 때 잘하고 있다고 해서 플레이오프 단기전 때 잘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헤인즈, 설린저 뭐 저희가 되게 딥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 어떤 그러니까 결국에는 KGC는 누가 설린저와 바뀌느냐, 현대모비스는 헤인즈를 정말 데려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되게 흥미로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상위권 구도가 굉장히 예.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플레이오프가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KCC가 지금 1위고 진짜 무서운 팀이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압도적이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경기 막상 이제 강팀들끼리 맞아요. 붙어 보면은 예, 그러니까 12연승 할 때랑은 또 다르니까 분위기가 진짜 예상을 못 하겠어요. 진짜 플레이오프. 1, 2, 3, 4, 5위가 되게 치열해요. 네. 6, 7, 8, 9, 10이 또 치열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전자랜드가 5위잖아요. 모틀리랑 스캇이 온 순간부터 이 팀은 6강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진짜 KT가 문제인 거죠. 저 KT가 제일 아슬하죠. 이제 KT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데라는 걸 걱정해야죠. 지금 DB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저는 삼성입니다만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저희가 순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관련해서 아무튼 지금 피바 이 아시아컵 예선이 아하. 저희가 지난주에도 길게 얘기했지만 아무튼 현지 시점에서는 거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제 기사도 나왔지만은 피바에서 뭐 공문을 보냈는데 일단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기다려 달라. 예, 이런 상황인데 좀 이 힘들어. 관련해서 현재 상황 좀 민주 기자가 조금 더 잘 알 테니까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뭐 근데 근데 제가 뭐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기사에도 다 나와 있다시피 지금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열리려고 했던 대회들도 취소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요르단이었나요? 네, 그 요르단 맞을 네, 거야. 요르단은 감독부터 시작해서 선수단 10명이 10명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아유. 원래는 그 바레인으로 들어와서 평가전을 2차를 치르고 대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원래 검사를 받았대요. 음성 확인 테스트를 2번 했는데 다 이제 통과가 된 거죠. 통과했는데 근데 들어오자마자 또 이제 확진 판정이 나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쪽은 다 경기가 다 연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취소가 아닌 연기로 표기가 됐더라고요. 뭐 그 바레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괌이랑 홍콩의 그 백투백 매치도 다 취소가 됐고요. 이건 그러니까 뭐 이게 정상 가동이 안 지금 되네. 대회가 원래 길었어요. 예선이. 길었는데 지금 내일 끝납니다. 오늘인가 내일 끝나요. 끝났어요. 윈도우 3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네. 이제는 뭐
결국엔 다음에 열리더라도 윈도우 4로 해서 또 로스터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막 이게 근데 별의- 윈도우 4가 원래 계획이 없던 거였어요. 음. 윈도우 3가 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피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예 한 경기도 치르지 않은 중국, 일본, 대만 이쪽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네, 한국도 4경기가 네.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한민국 농구 협회가 네. KBL의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본인들이 대신 이제 시즌 끝나고 그 이제 6월에 이 올림픽 최종 예선 직전에 좀 하자 이 아이디어를 전달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중국 리그 그리고 일본 B리그도 거의 비슷한 의견을 네.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BL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자국 리그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끝나니까. 지금 무기한 뭐 피바에 다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국 리그 다 정상적으로 치려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시즌 다 끝나고 뭐 6월 초 뭐 이때 하자는 의견을 얘기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피바가 뭐 필리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무슨 필리핀 상황이 안정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 피바 아시아라는 곳이 그 자본 자체가 중동 자본이 굉장히 좀 많은 많이 곳이라서 들어갔어. 중국 정도를 제외하면 일본이랑 한국이 아무리 항의를 한다고 해도 들어먹진 않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어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중국이 이렇게 같은 의견을 낸다는 게 이처럼 든든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 중국은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상황이 많았던 국가 아닙니까? 예, 뭐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예. 보면은 예. 뭐 시초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예전에 드래곤볼을 보면요. 예. 라데치가 지구에 왔을 때 손오공이랑 피콜로가 피 터지듯이 싸우고 그 다음 건에 둘이 손잡고 싸워요 같이. 그렇죠. 라데치랑. 나중에 뭐 둘도 없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예. 뭐 우리가 손오공이고 뭐 중국이 피콜로인지 모르겠으나 예. 피바라는 라데치가 이렇게 왔는데 예. 같이 싸우는 거죠. 든든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요거 상황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KBL 구단 관계자랑 뭐 얘기를 하면서 듣기로는 그래도 지금 뭐 필리핀에서 한다고 벌써 장소부터 얘기하고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하려는 거 아니냐, 3월에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뭐 피바 공문 보낸 거 보니까 뭐 이쪽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해. 너무- 우리도 힘들어.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좀 기다려 주겠어?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똥줄이 타는 거죠. 왜냐면은 음. 피바 아시아는 피바 내에 있는 그 대륙별 부서 중에서 가장 힘이 떨어지는 곳인데 아메리카나 지금 그 제가 그때 얘기했던 아이지아 토마스나 뛰었잖아요, 존슨 얼마 전에. 미국 존슨 지금, 대표팀을 뛰고 있는 예. 뛰었잖아요. 뛰었잖아. 네. 아메리컵이나 뭐 이런 거 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만 지금 작살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워낙 입지도 좁은 곳에서 대회도 제대로 안 열리니까 피바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니들이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피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강행을 하고 싶은 건데 상황은 또 안 맞는 거고. 워낙 코로나가 아시아 쪽에 문제가 좀 많잖아요. 아메리카나 유럽 쪽에서 문제가 많지만 그들의 인식 자체는 사실 코로나는 그냥 그렇죠. 이제 네. 약간 그냥 유행병 중에 하나로 물론 네.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거의 약간 되게 느슨해졌죠. 그쪽에서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코로나가 한창 문제였던 상황에서도 유럽에서 어떤 국가는 신이 내려주신 벌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봐도 마스크 쓴 사람보다 안 쓴 사람이 더 많대요. 맞아요. 예.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더 덥하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잘 해왔으니까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진짜 미국 유럽은 이미 한번 초토화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사실 위생 그런 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막 흑사병 나갔고 막 4분의 1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또 옛날 얘기로 이제 약간 길이 새는데 세계사까지 또. 예. 또 민주 기자가 또 역사의 조예가 깊은 어떤 이제 또 역사학과 출신. 역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역사학도다. 역사학도. 예, 역사학도기 때문에 또 이거 또 흑사병까지 가면 나중에 뭐 다른 뭐 또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저는 희망을 봤어요. 희망을 봤다. 뭘 어디서? 그러니까 다른 어디서 희망을 희망인데 대표팀 선발에 관련해서 희망을 봤어요. 어떤 건가요? 어차피 저희가 윈도우 3가 끝나면 윈도우 4가 만약에 창구가 새로 열리게 되면 대표팀 선발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인 새로 짜야 네. 그렇죠. 규정상으로.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 협회나 연맹 쪽에서
이번에 호주랑 뉴질랜드 경기를 봤다면 음. 호주가 이번에 평균 연령이 18세 음. 18세 국가대표팀을 출전시켜서 뉴질랜드를 29점 차로 박살을 냈어요. 네. 근데 뭐 뉴질랜드도 최정예의 베스트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카부 코너나 이런 베테랑들부터 신예들이 조화가 나와서 이제 나온 팀이었는데 이번에 호주가 최연장자가 1998년생. 그러니까 저보다 7살 어리니까 24이에요. 최연장자가 캡틴이. 근데 최고 어린 선수가 누구냐? 2004년생이에요. 근데 그게 또 에이스야. 호주 에이스가 2004년생. 올림픽둥이네요. 아테네 올림픽둥이. 2004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저보다 13살 어린 거잖아요. 띠동갑이네 거의. 18 아닙니까? 예. 18살이 호주의 지금 에이스로 펄펄 날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희망을 본 거죠. 우리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린 선수들 한번 테스트 진짜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대표라서 최종에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시스템 방식으로 좀 나오나 봤더니 정말 성적이 급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은 아니면 중동아시아 이런 쪽은 최종의 베스트 다 내보내요. 어차피 그쪽은 알라신 믿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알라예요. 네, 근데 종교 모독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개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주나 이런 거 보니까 화끈하게 딱 바꾸더라고요. 이제 호주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신예 선수들을 대거 발탁을 해서 승부를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학 선수들을 뽑자는 게 아니고 프로에서 이제 그 저연령대 선수들을 뽑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저는 굉장히 희망을 봤어요. 거기서 명분도 생긴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윈도우 3가 종료가 되고 윈도우 4 다른 차원의 어떤 예선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로스터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는 뭐 분분한 의견 중에 하나인데 KBL 내부적으로는 뭐 이러면 만약에 진짜 막 3월이나 4월에 하면은 우리 리그 일정을 바꿔야 되는 게 막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건 뭐 주류 의견은 아니고 그냥 여러 의견 중에 그냥 나오는 거죠.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진짜 로스터 깔끔하게 바꿔서 리그 일정에 최대한 좀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막판 순위 싸움에 플레이오프에 지장을 최대한 덜 주는 쪽으로 짜는 게 모두가 웃는 길이 아닐까. 예, 자신만 있다면. 어차피 3월 4월 되면 6강 탈락 팀들은 이제 그게 정해지잖아요. 그 팀들 중에서 이제 어리고 뽑아서. 유망한 선수들 위주로 뽑고 대학 상무 아마 해가지고 섞어서 내보내는 거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위에 6개 팀들은 다 찬성할걸요. 그렇죠. 난 좋아. 네. 난 좋아 이러면서.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래도 난 좋아해. 이런 거죠. 그러면 결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네. 약간 그렇게 가겠죠. 그렇죠. 뭐 베스트는 6월 초에 진짜 열려서 딱 이제 미주 기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정예 멤버 내보내서 화끈하게 다 이기고 연속성 있게 올림픽 최종 예선까지 그 이제 어디였죠? 그 장소가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그렇죠. 네.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다 치르고 오는 게 제일 뭐 논란 없이 깔끔한 그렇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그때는 감독이 바뀌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멤버로 우리가 베네수엘라 잡고 리투아니아 잡고 위로 올라가서 루카 돈치치가 나오는 슬로베니아 잡고 잡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전체 1위 먹어서. 예, 리투아니아 지역 우승해갖고 올림픽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쿄 가면 되잖아요. 진짜 꿈 같은 일이네요. 그러면 누구랑 붙죠? 거기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되게 센데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아니 리투아니아, 베네수엘라랑 한 번씩 붙어요. 거기가 6개 팀이 총 배정이 되는데 네. 3개 팀씩 두 조로 또 나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토너먼트에서 1등을 차지해서 월드컵 그 올림픽 지역- 본선을 가면 그 6개 팀 중에 최고가 돼야죠. 그래야 그래야 누구랑 붙냐고. 그 이제 지금 뭐 조배정은 벌써 올림픽 배정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올림픽 그 이제 상황을 누구랑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그 거기 이제 얼마 전에 갔는데 출전을 했잖아요. 예, 여자 근데 농구, 사실 남자 농구. 올림픽. 남자 농구는 예. 못 갈 것 같아서 기억도 안 나요. 예. 스페인 이러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근데 근데 뭐 근데, 현실적으로 네. 뭐 리투아니아도 힘들고 베네수엘라도 힘들고 뭐 올라가더라도 진짜 슬로베니아 같은 팀들을 잡는 거는 뭐 예. 정영석 선수가 예전에 그 고란 드라기치를 상대로 그렇죠. 고란 드라기치 아직도 대단해는. 털어먹던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저희 대표팀에 올라가서 돈치치를 털어먹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로또 연속으로 5번 1등 맞을 확률보다 낮겠지만 그래도
아 그럼요. 일단 붙어봐야 아는 거죠. 붙어봐야 알죠.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떨어지더라도 네. 그렇게 붙어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우리 대표팀 국제 경쟁력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올림픽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카우나스 최종 예선 우승하면은 스페인, 아르헨티나, 일본이랑 붙네요. 아그 이제 어. 조배정이 올림픽 가면 본선 미리 가면. 미리 이제 그 리투아니아 그 거기서 1위 하는 어디 팀의 우선- 위치가 배정이 된 아 거죠. 위치 제는데 스페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야. 카우나스 최종 예선 우승팀 일본. 야. 기가 막히네요. 야. 일승- 일본이랑 드디어 붙게 되나요? 1승 설레네요. 한일전.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로 하치무라, 개꿀이네 이러고 있지 않나? 하치무라 만약에 나오고. 가게 되면 와타나베 나오고. 예, 그렇죠. 제일 우리 먼저. 예. 우리 라거나 있고. 아니 근데 가장 걱정이 될 수 있는 대결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면- 서로 지면 끝이니까. 그치. 그렇죠. 네. 일본은 지금 이제 뭘까요? 그러니까 미주 기자 기사 썼지만 역대 최고 전력으로 자신하는데 한국한테 진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우리나라대로 우리가 일본한테 예, 뭐 현실은 그렇진 않지만 거기는 네. 월드컵을 조기에 백기 선언하고서는 다 졌잖아요. 일부러 졌잖아요. 그쪽은 하치무라 루이를 아예 그냥 빼버렸죠. 부상이라고 하고 빼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올림픽의 승부를 보는 건데. 아니 잠깐만. 일단 일본은 갔고 개최국이니까 갔고 오늘도 갈 수 있다며. 갈 수 있다 그랬지 간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네. 발렌시다스를 꺾고. 어렵네요. 발렌시아스 사보니스도 리투아니아잖아요. 네. 네. 와, 사보니스 그때 우리 4개국 왔을 때 봤잖아요. 사보니스가 기가 그때 지금 음식이 진짜 좀 안 맞아서 장염 증세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좀 부진하긴 했는데 매운 음식 먹었다는 썰이 있었잖아요. 네. 홍대에서 그 엽기 떡볶이를 먹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맞아. 그때 매운 거 먹어서 그 배가 안 좋다고 그랬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예, 다행이네요. 네. 아, 지금 사보니스는 그때 사보니스랑 느낌 완전 다른데. 지금 사보니스 더 업그레이드 됐고 발렌시아스도 진짜 무서워요. 지금 진짜 NBA에서 장난 아니에요. 그때 우리랑 붙었을 때보다 둘 다 제가 보기엔 더 무섭거든요. 20장. 예, 제 생각에는 그 둘에게 한 60점 폭격 나올 것 같은데. 예, 제 장난 아니 더 레벨업이 돼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재밌는 상상까지 해보네 이제 예. 할 말이 없어서. 아 그래도 리투아니아는 경기 하긴 하잖아요. 네. 그건 확정이잖아요. 그쵸. 예, 그건 진짜 궁금하긴 하다. 베네수엘라나 생각해야 돼요. 베네수엘라 네. 지금 아메리카 3년 전만 해도 아메리카의 왕이었습니다. 예.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못 이기는 나라였어요. 저희 뭐 승리를 기대하진 않습니다. 붙는 걸 보고 싶을 뿐이지. 네, 예. 맞아요. 리투아니아도 올림픽 최종 그게 걸린 거기 때문에 풀전력으로 나올 거고. 자국 내에서 예. 열리는 그 사실 올림픽 최종 예선은 모든 나라가 다 풀전력이에요. 왜냐 맞아요. 올림픽만큼 빡센 게 최종 예선이거든요. 저 무조건 네. 나가야 되니까 무조건 100%로 나와서 진짜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여자 농구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넘어가도 되죠? 네. 네. 예, 여자 농구가 이제 정규리그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모두 확정됐고 1위 팀도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은행 뭐 저희가 짧게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미라클한 우승 아닙니까? 이번 우승? 그렇죠. 예, 좀 김지웅-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그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전부터 사실 우리은행이 불리하다라는 평가는 있었어요. 뭐 워낙 외국 선수 의존도가 낮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강할 것이란 예상은 있었지만 외국 선수가 없으면 박지수 선수를 누가 막냐 그치. 이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KB스타즈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은행이 개막전부터 박혜진 선수가 중간에 족저근 막. 부상으로 이제 중간에 나가고 또 김정은 선수도 중간에 또 부상이 있어가지고 또 나가고 시즌 중간에 그러니까 풀 전력으로 이렇게 치른 시즌이 아니었는데 심지어 위성훈 감독님도 풀 전력으로 훈련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건 자기가 이제 감독으로 우리은행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비시즌을 가장 좀 아쉽게 보낸 시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우리은행 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속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자 농구계에는. 그러니까 우리은행 선수들을 보면 다른 팀 선수들이 쫄아요. 예. 여자 선수들의 그런 스포츠 내부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기싸움과 이런 게 굉장히 예. 한수 접고 들어가는 그렇죠. 느낌인 거지. 예전에 막 정선민 네, 선수 있으면 아무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음. 풍겼던 것처럼 음. 지금도 박혜진 선수 딱 서 있으면 다 꼬리 내리고 있어요 선수들. 아니 근데 너무 잘하던데요, 진짜. 사기 박혜진 캐릭이에요. 지금 와. 사기 캐릭입니다. 형 완전 레벨이 다르던데. 그냥 다른 차원에서 노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박해진의 플레이는. 그리고 뭐 박지현 선수도 굉장히 잘했고 김소니아 선수도 거의 MVP급 활약을 펼쳤고 뭐 김진희 선수도 대학 출신인데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왔고 뭐 최은 선수 뭐 다 좋지만 박해진 선수가 기가 막혔죠. 마지막에 뭐 그 시즌 막판 경기들에서 박해진 없었으면은 분위기 넘어갈 순간도 되게 많았고 그런 흐름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가 막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약간 우리은행 짬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만 하면은 항상 딱 등장해서 거기서 타이밍을 딱딱딱 끊었는데 이게 작전 타임보다도 더 약간 확실하게 분위기를 안 넘겨주고 오히려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아 근데 마지막 게임이 좀 아쉬웠어요. 우리은행은 비행기 좀 봐주지. BNK요? BNK가 29점 넣었죠. 좀 봐주지. 아니 너무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봐준 게 아니라 이건 BNK가 못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근데 좀 네. 그럼 BNK 잘못. 그거는 진짜 BNK가 너무 심하긴 했어요. 그게 뭐 자연스럽게 연결할까요? 그러면은 예, 뭐 플레이오프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이제 향후에 계속 하면 되고 유영주 감독이 오늘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2시즌 만에 그만두게 됐어요. 예, 그리고 코칭 스태프 전원 사퇴 지금 이제 확정이 되면서 BNK 코칭 스태프 자리가 완전히 공석이 된 상황.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이 기회가 찾아왔네요. BNK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모소대나무? 네, 제가 항상 그 여자 농구가 우리 잘 안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그 항상 남자 농구를 타겟팅으로 잡아갖고 막 삼성이나 뭐 전자랜드나 뭐 항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사실 BNK에 비해서는 다 세 발의 피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BNK는 프로팀이 아니에요. 여기 WKBL 6개 구단 체제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존재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사실 예외로 치더라도 이번 시즌 외국 선수가 없는 시즌 때 사실 그들에 대한 전망은 밝았어요. 그렇죠. 로스터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선수단 보면은 뭐 안혜지 선수, 안혜지. 뭐 진한, 구슬, 뭐 이소희 선수 그 네 명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젊고 유망한 한국 여자 농구의 미래잖아요. 현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핸드체킹 룰이 강화되면서 그들이 굉장히 저돌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파울 유도하기에 좋은 스타일들. 예, 그렇죠. 그래서 농구 관계자들 그러니까 구단 관계자들도 대부분 다 BNK가 가장 무서운 팀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다 굉장히 그 패턴이나 이런 막 그 복잡하게 농구를 하는 팀이 아니고 단순하게. 근데 되게 저돌적이게 농구, 과감하게 농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핸드체킹 룰에 굉장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팀일 수도 있다. 실제로 10월 달까지는 3승 3패라면서 그랬었죠. 근데 점점 이제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연패가 엄청 길어지고 9연패하고 크리스마스 때 깼다가 다시 4연패 받고 또 우리은행 잡았다가 또 9연패인가 해가지고 아주 그냥 11월 달에 2게임을 했어요. BNK가. 일단 그때부터 연패가 시작된 거였어요. 10월에 3승 3패를 하고 11월에 이제 국가대표 휴식기가 있어서 이제 아시아컵은 열리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휴식기가 있어서 그때 2경기를 했는데 2경기 다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하나원큐를 이기기 전까지 7연패를 해서 9연패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원큐를 잡았죠. 그 다음에 4연패를 합니다. 하나원큐를 이긴 다음에 그 다음 경기부터 졸전을 하더니 4연패를 하고 간신히 그 우리은행이었나 KB스타즈를 잡은 다음에 또 9연패를 해요. 이 949예요. 949. 이게 말이 됩니까? 거의 대구동양 수준이에요. 네? 대구동양처럼 프로팀도 아닌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된 거죠. 수준이 1타 2피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그들이 안 될 수,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했지만 그에 반면 안 될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성적이 바닥치고 최악의 뭐 부끄러운 정도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첫 번째는 베테랑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시즌 중반부터 계속 하두에 올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베테랑이 없어요. 베테랑 다 내쫓았잖아요. 그렇죠. 네, 조은주 선수는 은퇴를 했고 한치지 선수는 신한은행을 거의 쫓기듯 왔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별하는 과정이. 말이 좀 많았던 걸로 저도 아는데. 그렇죠. 뭐 어느 누군가는 선수단 장악을 위해서 새로운 여성 코칭 스태프가 선수단 장악을 위해서 베테랑을 한채진을 내보냈다. 왜냐면은 그 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박힌돌이었으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돌을 빼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이 있었고. 같이 이렇게 박히면 되는데 꼭 그거 쳐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테랑이 없어요.
또 한채진은 신한은행 가서 엄청 잘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 그 효과가 탁탁 나오는 거예요. 음. 신한은행은 한채진이 들어오면서 이제 플러스 효과가 컸고, 근데 이 팀은 베테랑이라고 해서 빼냈더니 승부처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없는 거예요. 감독 코치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역할과 주장이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다른데, 그렇죠. BNK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정성화 선수도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선수단의 리더가 없는 거죠. 선수들 사이에 리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리더가 네.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집단에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누군가 한 명이 어떤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얘기해서 그걸 끌고 나갔을 때의 힘과 서로가 그냥 각자 얘기해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일을 했을 때. 근데 이제 BNK는 후자인 거고요. 아 이거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유영주 감독이 굉장히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저는 이제 BNK 시절을 많이 가진 못했는데 얘기 들은 바로는 이 이제 유영주 감독 특유의 어떤 농구 스타일 그리고 훈련 스타일, 이때 팀을 운영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었고, 이것이 또 이제 BNK 선수단이 또 가뜩이나 어리니까 여기에서 좀 이제 엇박자가 좀 나면서 이런 어떤 갈등도 좀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코트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감독이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아랫 사람들한테 불편한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건데 나랑 그렇게 막 그 직업 외적으로, 그러니까 일 외적으로, 업무 외적으로 뭔가 가깝게 지내면 좀 불편한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 감독이 대표적인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우리도 이게 회사 생활하면서 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위에 사람이 마음을 열고 좀 하려고 해도 이게 아랫 사람이 편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회사 사람은 회사에서만 보고 싶지 솔직히. 어쩔 수 없죠. 교감이 안 되니까. 교감이 된다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게 없지만 교감이 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협화음이 있었고, 뭐 숙소도 뭐 같이 쓰다가 이제는 안 쓴다는 얘기도 있고, 안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원래는 첫 시즌을 같이 쓰다가 그죠? 지금은 아예 따로 생활을 그렇죠. 하신 코칭 스태프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선수단 장악을 결국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이게 보수적이든 그 성향의 차이든 뭐든 그거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뭔가 뭐 수평 관계를 해서 대화를 풀든 아니면 아예 그냥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그걸 꽉 쥐든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감독의 그게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수단 장악이잖아요. 선수단 장악이 안 된 감독 치고 성공한 감독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장악이라는 게 억누르듯이 하는 게 아니랐고 이 선수단과 교감이 되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게,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A 전수 A로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이 선수들이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데 큰 줄기에서 이 A의 그 리더십을 따라가려고 해야죠. 이걸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선수단 장악이 실패하면 A라면서 이게 왜 해? 이걸 따라가야 돼. 왜? 약간 이렇게 숱한 의문점이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향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 팀 그리고 이 배는 그냥 그렇죠. 너무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성차별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크게 막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성 코칭 스태프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유영주 감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대표적으로 여성 코치여서 여성 감독이어서 실패했다? 일반하죠. 너무 일반하죠. 일반하죠.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유영주 감독이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또 마치 BNK가 어떤 여성으로만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어떤 팀의 어떤 구단의 색깔로서.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실패를 해버리다 보니까 어떤 어떻게 보면 여성 지도자들의 도전에도 뜻하지 않게 좀 데미지를 주게 되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른 구단들이 어떻게 여성 지도자를 쓰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성공 사례가 나와야 따라가는데 2년 동안 최악의 실패를 겪었는데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남녀를 떠나서 그냥 그 지도자가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줬을 때 저는 그 선수단 정서가 얘기했던 선수단 장악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상일 감독이 그랬어요. 아... OK저축은행 시절에
KDB 생명들을 데리고 생명 선수들을 데리고 그 당시 시즌 22연패 그러니까 지금의 BNK보다 더 최악이었던 그 팀을 구리에 있을 때 정말 최악이었죠. 똑같은 선수들이에요. 선수들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선수들을 데리고 다메리스 단타스가 왔다고는 하지만 그 패배 의식이 짙었던 그 선수들을 데리고 4위를 했어요. 그 당시 OK조충은행은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했어요. 결과는 많이 졌지만 많이 맞아요. 패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했어요. 경기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농구를 왜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서수원 시절. 그들이 프로 선수인 걸 증명했다니까요. 맞아. 아마추어 막 맨날 한 시즌에 22연패를 할 정도로 거의 뭐 아마추어 이런 쓰레기 그런 팀들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준비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어떤 특정 팀이 22연패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팀이 그 시즌에 다음 시즌에 4위를 했다니까요. 감독이랑 코칭 스태프로 바뀌었다고. 그렇죠. 코칭 스태프가 바뀐 것도 아니야. 감독 한 명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산으로 연고 이전하면서 코칭 스태프 바뀌니까 바로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게 첫 번째 예, 패착이죠. BNK의 똑같은 패착. 멤버로. 예, 정상일 감독을 데려가지 않고 여성 코칭 스태프를 전성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던 게 첫 번째가 그게 최대 실패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유영주 감독이 증명하지 못한 게 두 번째 실패 원인이고 선수들 유영주 감독이 항상 밥 먹듯이 얘기했던 게 다른 선수들을 동경한다. 우리 선수들이. 그거는 그 세 번째가 선수들의 문제인 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기자인데 내가 정서를 동경하는 거죠. 정서가 날 동경하고. 물론 존경하고 존중한다는 거의 의미에서는 인정. 근데 서로 경쟁하는 사회에 있어서 동경한다.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네.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에게는 사실은 그러니까 최악의 리스펙트 할 수 일이에요. 있지만 같이 코트에서 경쟁을 할 때만큼은 적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맞서 싸워야 된다는 예, 싸워야죠. 싸워서 예. 깨 부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을 해야 진짜 되는데. 깨 부신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전투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의 신사적인 그런 건지 기대.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전 BNK에 대해서는 거의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점을 하나도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최악의 실패를 보여준 팀이 결국엔 지난 시즌은 단타스발로 그나마 음. 그 정도 승수를 따냈으면 그렇죠. 올 시즌에는 결국에는 국내 선수만 전력으로만 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이 국내 선수들의 약간 그 멘탈적인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 기본기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 사실은 기대를 그러니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저번을 봤을 때 그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좋은 외국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자신들의 약점이나 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쨌든 이걸로 상쇄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중심을 잡아줬던 선수가 싹 빠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본인들의 약점이 드러나는데 이미 그 기본기 자체가 많이 탄탄하지 않다는 느낌을 이번 시즌에 유난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뭐 좀 실명을 거론하기 그랬지만 안혜지 선수가 저는 그게 대표적이라고 봐요. 어쨌든 뭐가 됐든 아무리 그래도 자유투 40%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혜지 선수가 샤킬 오닐보다 자유투 못 던지더라고요. 42.3%인가? 네.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뭐 본인이 노력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무튼 결과로 보여줘야죠. 솔직히 3억 받는 선수가 가드가 자유투 40%는 그거 말고 노력한다는 말로 이게 뭐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뭐 나오잖아요. 뭐 본인이 뭐 고액 연봉에 대해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부진했다. 그러면 전 그것도 프로 선수의 모습은 아니라서. 그래서 싫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네. 부담감이 있으면 3억 제시했을 그럼 때부터 연봉을 안 안 되지. 받았어야지 처음부터. 네. 왜 받아놓고 이제 와서 부담된다고. 하면. 연봉 받고 그만큼 같이 증명하는 게 프로지. 구단이 그게 자선 부담이 사업가다. 돼서 못하는 게 말이야.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네. 뭐 선수가 3억 안 받을래. 아야 받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좋으니까 도장 찍어놓고 왜 이제 와서 부담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유투가 40%여도 평균 득점이 14점 넘게 나오면 상관없어. 송구 차이 그랬잖아. 그러면 상관없어. 우리가 누누이 말하잖아. 자유투 좀 못 넣으면 어때? 그 나머지가 너무 득점이 완벽하고 다 잘해주면은 상관없다. 자유투 뭐 좀 놓치면 어때? 더 많이 넣는데 이렇게 송구창 선수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잖아. 근데 안혜지 선수한테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 그거라도 못 넣는데 뭘 더 기대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기본기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냥. 그 WKBL의 그 연봉
그 FA 관련해 가지고 그 노예제도 있잖아요. 그 안혜지 선수가 3억으로 된 그 노예제도. 전 노예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한선 있는 네, 연봉. 상한선 연봉 상한선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제시한 구단에 가야 그 본 원소속 구단에 가야 된다. 무조건 남아야 되는 거. 그게 사실상 좋게 얘기해서 뭐 상한선 이런 얘기지 사실 그냥 족쇄, 말 그대로 족쇄. 하면은 노예제도 노예제도예요. 농노예요 거기. 근데 선수를 노예처럼 생각한다는 게 연맹 더블 KBL의 지금 입장 아닙니까? 규정만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외국 사람들이 봐봐요. 그건 노예라고 할 거예요. 100%. 전 장담합니다. 근데 프리 그런 에이전트가 부분도- 아니지. 아니 우리 어차피 KBL도 프리 에이전트는 아니야.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근데 내가 보면 WKB 진짜 RFA에 가깝지 않아요? RFA이고 RFA잖아. RFA이고 근데 어. 이제 NBA의 RFA, 그러니까 제한적 FA 제도를 말씀한 건데 NBA의 제한적 FA 제도는 타팀이 루키 계약 끝난 선수들에게 대부분 적용이 되는 거지 음. 이런 탑급 선수들에게는 절대 적용이 안 돼요. 여기- 탑급 선수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않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다 RFA. 네, 모든 선수가 KBL 은. RFA에 묶이니까 하여튼 뭐 좋은 얘기 할 수 있는 구단이 아니고요. 이 구단이 지금 3월 중으로 누군가를 이거 코칭 스태프 선임한다고 했는데 3월 중이라 그러면 이미 누군가는 정해진 거예요. 이들 리스트업이 돼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리스트업은 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최종 단계를 남긴 상황이라는 게 유추가 되죠. 왜냐면은 3월 내로 그 새로운 코칭 스태프를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영재 감독님이 일단은 부심인가? 계약 기간이 올 시즌이 끝이고. 원래는 2+1 2+1이라서 올 시즌 근데 포함. 뭐 올 시즌 뭐 그 성적에 따라서 그렇죠. 이미 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럼 원래 또 그거 쓰나요? 부산 출신. 그렇죠. 그게 한다고. 또 작용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임할 때. 남이 가라고 해서 그 지역 성공한 출신 양반들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성공했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했을 텐데. 지역 그렇죠. 연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 굉장히 어떤 이렇게 그 부산의 어떤 네. 코칭 스태프가 색을 살릴 수 만들어낸 있었는데. 어떤 근데 이게 결국 실패하면 완전히 역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예, 요즘 만약에 같은 이번 시대에. 시즌에 플레이오프라도 진출했다면 그리고 4위까지 갈 수 있었어요. 6개 팀 중에 4개 팀이 갈 수 있었던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면 또 여성 코칭 스태프의 그 성공이라는 또 그런 포장 기사가 나왔겠지만 5승 시즌 30경기 중에 5승한 팀한테 누가 16.7%의 승률을 가진 팀을 누가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미래도 없어요 그 팀은 지금. 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그렇죠. 예. 아 근데 저는 또 그 정상일 감독의 사례를 보면은 그 오케이 저축은의 사례를 보면은 이 팀은 코칭 스태프가 바뀌고 뭔가 선수단 분위기 쇄신이 이루어지면은 기본적인 잠재력이나 어떤 실력 자체는 또 플레이오프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예. 충분합니다. 또 이제 뭐 이것도 제가 뭐 차별적인 발언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자 프로농구 같은 경우는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감독의 누구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은행 위성호 감독이 그래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잘 이렇게 데려온다면 잘 어떻게 뭉친다면은 또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왠지 네. 또 여성 지도자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 그분은 좀 이미 얘기가 나오는 아니 분이 그런 건 있나요? 아니고요. 그 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제가 취재가 좀 굉장히 미약해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어제 29점 넣었잖아요 한 경기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발표는 그게 무슨 프로 스포츠예요? 한 경기 29점 넣었는데 핸드볼이에요, 그거는. 29점은 진짜 심하긴 하다. 네, 상상도 역대 못하는 점수예요. 최악이에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성 지도자가 새로 또 오게 된다면 그분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그때도 물론 우려의 시선이 굉장히 짙었지만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안고 시작할 여성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BNK는 충분히 그렇게 선택하고도 남을 구단이긴 해요. 지금 앞으로 이제까지 행보를 본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영주 감독이 선수 시절에 뭐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또 레전드 중에 한 분인데. 아시아 최고의 포워드였죠. 예, 그런 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물러난 상황에서 과연 또 어떤 분이 맡을 수 있을까? 또 한 명의 레전드. 예, 또 다른 레전드? 예. 지도자 과정에 있어서 차곡차곡 뭔가 과정을 거쳐온 지도자를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를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미국은요. 제가 뭐 미국도 어느 정도 겉핥기식밖에 안 되겠지만 그쪽도 어느 정도는 엄청 뭐 제이슨 키드나 이 정도에 대한 급의 선수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거쳐야 돼요.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네. 때문에. 완전히 다 아마추어 코스부터 다 밟고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뭐 선수 현주혁 감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지도자 네, 지도자 요즘에 경력 유튜브 다 하나도 대성공 없고 거듯이. 맨날 해설위원만 하던 분이 네. 감독으로 와서 LG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똑같지 않습니까? 유영주 감독도 똑같아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지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검증이 된, 그러니까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확실하게 뭔가를 검증된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제대로 된 그런 코치 선임 과정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아마추어 농구 지도자 중에서 여자 농구, 그러니까 중고 농구 가르치는 지도자 중에서 진짜 괜찮은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그 박지현, 허예은, 뭐 정혜림 이런 선수들이 나갔던 그 U18 대회, 그러니까 U19 대회죠. 거기서 박수호 감독, 그 감독님도 지도력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프로에서 제대로 지도자 제야에서 이제 능력을 키운. 그걸 제야에 갖춘- 있는 능력자들이 분명인데 무슨 맨날 프로 선수 출신을 뭐 아시아 최고의 포워드여서 뭐 감독을, 그러면 뭐 그 감독님이 직접 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적인 선임 과정을 굉장히 좀 이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 출신이 현장을 떠나 있다가 오는 게 되게 또 큰 것 같아요. 계속 코치를 하고 지도자 공부를 하면은 아무튼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농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혹은 최근에 리그가 어떤 분위기고, 이 팀은 어떤 농구를 하고 이런 것들 다 파악한 채로 감독이 되는 건데, 현지혁 감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 다 떠나 있다가 와 보니까 농구도 많이 바뀌어 있고 선수도 다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이라는 게 상대 팀을 스카우팅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 팀의 얘는 어떻고 누군지 다 파악을 하면서 맞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른 채 그냥 딱 떠맡게 되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생각, 예전에 했던 농구, 예,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현지혁 감독이 좀 대표적이고 리더십 스타일도 약간 옛날 스타일인 경우가 많고. NBA에서 요새 비디오 분석가 출신의 감독이 떠오르는 이유가 딱 그런 거 아닌가? 상대의 그런 이런 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예. 요새 누구지? 스포에스트라인가? 스포에스트라가 대표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비디오 있다면 거기는 이제 비선출이 감독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아예 비선출인 경우도 있고 스포츠스타처럼 아니면 NBA에서 뛰어보지 못하는 인물들이 대학에서까지만 농구를 했는데 뭐 이제 뭐 이렇게 감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게 완전히 구시대적인 네. 발상이에요. 선수 때 잘했으니까 감독도 잘하겠지. 이게 뭐냐면은 단 하나의 과학적인 증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직접 뛰는 거랑 운영을 하는 거랑은 좀 확실히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죠. 경기를 운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 전술을 짜고 이런 거는 이런 게 감독의 역할인데 그 안에서 뛰는 거는 선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뛰면서 본인의 운동 능력 활용해서 슈터치랑 재능,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거 가지고 농구를 하다가 이제 머리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흐름을 읽어야 되고 판을 읽어야 되니까 사실 그 거시적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남자 농구만 봐도 지금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분들, 뛰어난 감독 분들 보면은 사실 선수 시절에 스타였던 분 거의 없잖아요. 유재학 감독님도 유재학 사실 최고 잘하긴 스타 했지만. 선수지만 경력이 굉장히 짧으셨죠. 부상 그렇죠. 때문에. 네. 뭐 전찬인 감독도 잘했지만은 네. 잘하는 때가 있었지만 아무튼 사실은 프로에서 커리어는 그렇게 일지 못했고 그렇죠. 실업 제 때 기억에. 커리어는 그렇게 좋지 예. 않았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어떤 유도훈? 예를 들어 유도훈 감독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지도자에 맞는 적성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공부하는거나 리더십하는 스타일이. 아니 예. 근데 그 스포츠 스타 출신들도 공부를 하면 돼요. 아 그건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지금 계신 그 스타 출신 지도자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 아니지만 그렇죠. 너무 대신에 짧게 바로바로 되니까. 그 선임 과정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합리적인 선택이 다 들어갔냐 이거죠. 음. 주먹구구식으로 아 너 선수 때 잘했으니까 너 그때 선수 때 우리 팀에서 뛰었으니까 너 나랑 친하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이고. 많은 분들이 그 형이 말해서 많은 분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네, 뜨끔뜨끔하시거든요. 정말 능력이 증명이 돼 있는 지도자. 이름값이 없더라도 다른 곳에서 뭔가 경력을 많이 쌓은 지도자. 차곡차곡 뭔가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든 지도자. 공부 많이 한 지도자. 예. 예, 연구 많이 하고. 예.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다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 감독이라는 자리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공부와 스트레스와 노력이 필요한 자리인데 어떨 때 한 번씩 선임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맥락 없이 선임될 때 보면은 그런 생각도 한 번씩 들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또몇 분이 또 이렇게 스톱.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주변에 자주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여자 농구 얘기까지 했습니다. 딱 제가 또 제 녹음 예정 시간까지 딱 맞췄고요. 예, 저희는 뭐 다음 주에도 뭐 이렇게 또 시간 맞춰서 민종 기자는 이번 주에 여자 농구 플레이오프 취재 가시죠. 예, 청주 갑니다. 예, 청주에 가시고 또 이제 최영석 기자도 요즘에 뭐 아주 다른 스포츠가 지금 이제 논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도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오늘 K리그 미디어데이 취재도 하셨고 내일은 투 미디어데이가 있고요. 예. K리그 2. 또 이제 저희 이번 주에는 또 오랜만에 또 KCC 경기 한번 보러. 전주 취재를 전북현대 찍고 예. 전주 예. KCC 찍고. 백승호. 백승호 무슨 소리예요? 백승호 전북하고 협상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고 네. 저는 뭐 이제 주말에 거의 뭐 서울 3연전 잠실에서만 있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잠실 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또 주중에는 또 이제 담당 구단이다 보니까 울산 한번 갔다 올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